이제 완연한 겨울이 왔는데요. 겨울이 오면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도 이 계절에 있기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매년 연말 연초에는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겨울은 노인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60대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70대, 80대가 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겨울의 시기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평소 관절이나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추위로 움츠러든 몸이 자칫 미끄러운 눈과 빙판길을 만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골절로 인해 큰 부상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1년간 고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12월 연말부터 연초까지 추운 겨울에는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만성질환을 꼭 관리하라. 겨울철에는 사망률이 높아진다. 특히 노인의 경우 더 그렇다. 요즘은 나이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도 중년으로 본다. 하지만 신체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70대, 80대부터는 신체 상태는 노년에 들어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만약 70대 이후 혹은 현재 80대, 90대라면 겨울철만큼은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에는 심근경색 사망이 약 10%, 뇌졸중 사망이 약 20% 증가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을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담배, 비만 등이 원인이다. 겨울철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 사망이 늘어나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며 비타민 D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고 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따뜻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음주가 늘어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사망 증가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말한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겨울철만큼은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야 한다. 당연히 담배는 끊는 편이 좋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날은 동맥경화 자극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자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과 식사 조절로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성질환에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라. 폐렴은 면역력이 좋은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성가신 질병 정도이지만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자의 직접 사망 원인 대다수가 폐렴일 정도로 폐렴은 주요 치명적 질병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폐렴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폐렴을 비롯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금연을 해야 한다. 사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연이 필수다. 정부에서 금연 약물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금연하면 좋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70세인데 이제 와서 금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다. 물론 금연을 가급적 어릴 때 시행해야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금연을 하면 이점이 생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 8년 후에는 뇌졸중 사망이 약 42% 감소하고 심장병 사망이 57%나 감소한다. 10년 후에는 암이 47% 줄어드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폐암은 약 80% 감소한다. 금연한 지 한 달만 지나도 기침, 호흡곤란, 감염 위험이 줄어들고 기관지 기능이 좋아진다. 실제로 행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놀랍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금연은 할수록 좋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로 실내에 자주 있는 겨울철에는 실내 습기를 조절하는 것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실내 분수, 어항, 젖은 빨래나 수건을 이용하면 습도를 높여주는 데 좋다. 겨울철에는 외출은 줄이는 편이 낫다. 겨울철에는 사망률이 높아진다. 겨울철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 사망이 늘어나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겨울에는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늘고 그러다 보면 음주가 늘어난다. 또 추위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것도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사망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는 적어도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잠을 잘 때는 난방이나 전기담요 등을 이용해 체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혹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집안이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난방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다. 거기다 내 몸이 고생하는 것도 추가된다. 돈을 생각해서도 겨울철에는 외출을 하는 것보다 실내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80대가 넘은 나이에도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간혹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약속이 있다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있도록 해야 한다. 외출을 할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체온 발산이 주로 머리와 목에서 발생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겨울철에는 낙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노인이 겨울에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낙상이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잘 걸리고 시력 균형 감각, 유연성 근력 등이 나빠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게 된다. 또 골다공증으로 인해 쉽게 골절상에 걸린다. 팔목 골절상은 활동에 큰 지장이 없지만 허리나 엉덩이 관절 부위 뼈가 부러지며 움직이기 힘들게 되면 여러 합병증이 잘 생기고 심지어 사망률도 높아진다. 대퇴부, 즉 엉덩이 골절 노인 5명 중 1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 확률이니 생각보다 전혀 적지 않은 확률이다. 골절로 인하여 누워만 지내면 면역력, 근력, 심폐지구력 등이 낮아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폐렴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상골절로 누워있으면 욕창도 잘 생긴다. 욕창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주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골절상을 입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력 심폐 기능 등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점차 일상 활동이 힘들고 귀찮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더욱 활동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급적 일찍 거동을 시작하는 재활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주위 가족이나 친지들이 낙상 노인을 격려하고 같이 활동해주는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연한 것은 넘어지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미끄러운 지역, 특히 응달이 진 곳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내린다. 눈이 얼게 되면 미끄러운 경우가 많고, 이것은 노인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 역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당연하게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평소에도 신발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신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낙상 사고가 의외로 집안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욕실이나 화장실 물길을 조심해야 한다. 이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 실내는 어둡지 않게 조명을 밝혀야 하고, 바닥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다지는 것이 좋다. 이것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에 버틸 수 있으면 덜 다치게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이 된다.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전신 운동을 하면 자연히 좋아진다. 물론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많이 약한 사람, 낙상이나 발목 부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재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바로 한 발로 서서 기마 자세를 한 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이다.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나 책상 등에 손을 가볍게 짚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다. 이때 무리를 하지 않고 가볍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골절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한다. 검사 결과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제품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때 멸치와 같은 잔뼈 생선을 즐겨 먹는 것도 좋다. 밥상에 이것들을 올려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도 필요하다. 창문을 열어 잠시 빛을 받고 환기를 시켜서 비타민 D 생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기에 비타민 D가 내 몸에 부족한지 알아보고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그 중에서도 숭늉을 챙겨 먹어라. 숭늉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간혹 항암제를 맞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삼킨다 해도 즉시 토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고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환자들이 찾아온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로 온다. 이들은 물이라도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이들에게 비방을 처방해주면 며칠 후에는 웃으면서 걸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비방은 무엇일까? 바로 시커먼 숭늉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누룽지보다 태운 밥이 소화에는 더 좋다. 태운 밥을 그냥 먹기보다는 밥을 끓여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다고 적혀 있다. 항암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든다. 계속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특히 몸속에 독소가 꽉 차게 된다.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다.
해독에 가장 좋은 게 미세한 탄소 분말 카본 블랙이 주재료인 시커먼 숭늉이다. 카본 블랙은 몸속의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시커먼 숭늉을 마시면 몸속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빼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은 암과 중풍이다. 이 병들은 다 혈관이 지저분해져서 생긴다. 그런데 숭늉을 먹으면 검은색 숭늉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항암 치료를 받다 기력이 없는 사람은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어렵다. 이때 화타식 숭늉을 마시면 기력이 돌아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화타식 숭늉, 시커먼 숭늉 만들기. 1. 귀리 볼이 되도록 겉껍질을 벗긴 뒤 백미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섞어 밥을 짓는다. 백미는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묵은 쌀 진창미가 좋다. 되도록 진창미를 80% 이상 넣는다. 이 밥을 80에서 90% 태워서 누룽지를 만든다. 커피는 보통 60에서 90% 태운다. 3이 탄 누룽지를 작은 입자로 만든다. 4그릇에 거름망을 놓고 이 누룽지를 넣는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다. 커피처럼 검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우린다. 시커먼 숭늉의 효능. 왜 누룽지를 80에서 90% 태울까? 100% 태우면 탄소가 되고 만다. 80에서 90%쯤 태워야 곡물의 속껍질이 남아있다. 간혹 태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라고 여겨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우면 몸에 해롭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운 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태운 곡식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온다. 곡물을 보관하기 어렵던 시절에는 태워서 가지고 다녔다. 사람에 따라서는 현미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는 백미를 써야 한다. 백미도 현미와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진창미를 써야 한다. 진창미를 최소한 절반 이상 넣어야 좋다. 커피보다 좋은 천연항생제. 세계의 교역 물품 중에서 석유 다음으로 유통량이 많은 게 커피다. 무색무취의 콩으로 아무 맛도 없는 커피콩을 까맣게 태워 맛을 낸 것이다. 유럽에서 최초로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한 한국인인 이종수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진한 커피 2잔을 마시고 일을 시작한다. 속이 쓰릴 때는 우유를 타서 마신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신다.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암세포는 약품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지지만 식품에서 섞이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하지만 커피는 성분이 차니 뜨겁게 끓인 계피 생강물을 섞어 마시는 게 더 좋다. 암세포는 찬 것에는 활성화되고 뜨거운 것에는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계피 생강물에 숭늉을 섞어 200cc 마신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나 간 위가 나쁜 사람, 신장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커피보다 진창미로 만든 숭늉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는 특효약이기도 하고 독감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마시면 감기는 물론이고 입병이나 위장병도 사라진다. 한마디로 숭늉은 최고의 천연항생제다. 인공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항생제는 인체 미생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못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키운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질병 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음식이고 그 음식의 핵심이 숭늉이다. 어느 질병이든 일단 화타식 숭늉을 먹어 몸에 독소를 배출하자. 그렇게 해서 혈관을 청소하자. 이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사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생활할 수 있나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이에 있어서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때 외부적인 자극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우연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온다. 특히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거나 계속된 관리가 필요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럽다.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가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병이란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다. 남들은 건강한데 자기만 아프고, 남들은 행복한데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분노를 자아낸다. 하지만 남들도 가까이서 보면 성한 사람 없고, 자세히 살펴보면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분노 유발자들을 내 의지로 다 바꿀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를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없는 상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상대를 이기겠다면서 애쓰지 말고 나 자신부터 바꾸면 된다. 이럴 때 명상을 하면 행복과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신경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텅 빈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분노나 번뇌 속에 빠져있는 한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그래서 더욱 명상과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이 필요하다. 출장식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번뇌, 분노, 집착, 고민을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이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수를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 잡념을 비울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다. 걸으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호흡은 걸음을 걷는 동안 4초간 내쉬고 2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신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쉰다. 고혈압 증세가 있다면 5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신다. 저혈압이 있다면 3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신다. 사람은 4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는데 숙달되면 8대4 또는 10대5로 늘릴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코로 호흡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어 백혈구가 건강해진다.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고혈압으로 고생한다. 혈압약을 먹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도 사람에 따라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 고혈압 환자는 10년 먹던 혈압약도 10일 안에 끊을 수 있다. 저혈압 환자는 문제가 더 많다. 약이 없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사각지대다. 멀쩡한 사람이 저혈압 때문에 자다가 죽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저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바뀐다.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100일은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신체와 정신이 다 건강해야 진정 건강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음식 섭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자. 그것이 곧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실천하는 길이다. 희망과 용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마라. 희망과 용기가 불치병 치료의 시작이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병이란 체내에 쌓인 독성 물질을 인체의 면역력이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 상태가 되면 면역 기능이 교란을 일으켜 이상세포가 생기고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되어 인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불치병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치료를 받으면서도 암세포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정신이 나를 먼저 죽인다. 죄수가 3일 후 교수형을 받는다는 통고를 받으면 단 3일 안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뀐다 했다. 이는 충격이 내 몸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위축되어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이른바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암세포는 더욱 위세를 떨친다. 하지만 누워서만 지낼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암세포는 위축되고 인체의 저항력은 극대화된다. 마치 건강한 몸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며 정신이 몸을 지배하도록 단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육체를 움직여 쓸데없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마라톤 선수가 30분쯤에 온다. 이때 포기하면 완주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참고 달리면 이른바 러너스 하이 상태가 와서 기분 좋은 상태로 달릴 수 있다. 피아노 치기도 고행이다. 종일 건반을 두드리면 어깨, 손목, 팔만 아프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을 넘기면 종일 건반을 두드려도 힘들지 않고 즐겁기만 하다. 일단 참고 한계점을 넘어 육체 운동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육체적인 운동과 아울러 즐거운 정신 노동을 해서 육체적인 기운과 정신적인 기운이 동시에 순환되게 해야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선원들은 파도의 높이를 보지 않고 선장의 표정을 살핀다. 선장이 의연하면 선원들도 의연하게 태풍에 대처한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마와 싸우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다.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의 마음이 당당하면 몸속 60조 개의 세포도 당당하게 질병에 대처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그리고 불치병을 이기려면 즐거운 생활이 필수다. 나만 즐거워서 안 되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남을 즐겁게 하는 만큼 나도 즐겁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디 특별한 데를 가야 한다는 건 그릇된 생각이다. 장소는 별 의미가 없다. 산속을 걸어 다니든 공장에서 일하든 지하 상가에서 물건을 팔든 지하 500m 탄광에서 일하든 항상 바르고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된다. 사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는 일은 물론 쉬운 게 아니다. 마술사가 즐거운 세상 나와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행하는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과 같은 상태에 든다. 생각이 아닌 끊임없는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고고한 정신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입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끊임없이 담금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려운 경지이다.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속세의 일반인은 치열한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누구는 산을 다니며 산속의 풀을 뜯으면서 즐거움을 얻고 누구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절망과 불안에 쌓여있는 마음이
희망과 용기로 타올라야 한다. 희망과 용기는 죽음과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 끝에 얻는 것이다. 희망과 용기.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건강하게 사는 핵심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올 겨울에는 앞서 말한 것들을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내 건강도 지키고 행복도 유지하는 방법이니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